이게 증거 불충분으로 권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는데 이때 그런 무혐의 처분을 내린 강릉지청장이 누군지 아세요? 국정원 수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입니다. 근데 이분은요. 권성동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저 제일 궁금한 거 하나만 얘기해도 돼요? 예. 제가 홍종학 내정자에 대해서는 정말 언론이 기사를 쏟아내고 있어요. 제가 보기엔 비난성 편파 기사들이 많은데 지금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요. 5.18, 6.25 518명을 뽑았는데 625명이 청탁자다. 그러니까 100%가 청탁자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름! 그런데 기사가 없어요. 권성동. 네, 왜 심층 취재 탐사 보도가 없는 건가요? 이 강원랜드와 권성동 법사위원장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봅니다. 자유한국당이라고는 제1야당이 있는데 거기에 당대표부터 지금 뇌물, 난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뇌물이 있냐 아니냐는 차치하더라도 이 양반이 그 홍준표 씨가 대선 토론 때도 계속 뇌물 이야기를 했잖아요. 결국에는 뇌물이라고 보는데 포괄적 뇌물이에요. 어떻게 됐건. 지금 확정 판결도 안 난 사람이고 문제는 그 당에 있는 국회 법사위원장이라고 하는 사람. 법사위원장은 이제 검찰도 뭐 감시를 하지만 결론적으로 사법부 감시 영역이 더 크잖아요. 네. 근데 그 권성동이라고 하는 국회 법사위원장이 얽혀있는 이 문제를 보고 있으면 네. 굉장히 요지경인 게 뭐 권성동 씨가 국회 법사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어쨌다 이런 것보다 지금 강원랜드 관련해가지고요. 좀 굉장히 묘하게 얽혀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교회를 가요. 교회를 가서 돈을 주고 나옵니다. 50만 원 현찰로. 목사님한테 직접 줬다. 처음에 네.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그 목사 쪽은 이틀 만인가 돌려줬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게 선관위 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불법 선거운동으로. 네. 그래가지고 이 목사를 나중엔 이제 회유해서 그게 진술을 번복하게 만드는 사람이 바로 김아무개 씨라고 하는 사람인데 김 목사의 사촌 동생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였냐면 권성동의 명륜고 동창이고요. 2009년 초선 당시 때 홍보 기획실장을 맡았던 사람이에요. 그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 김 씨, 그러니까 그 목사가 선관위에 가가지고 이건 잘못된 거다라고 이렇게 무마하게끔 만들어준 대표적인 동반 당사자가 강원랜드 사회이사로 발탁돼요. 네. 올해 3월 때, 그러니까 2014년부터 올해 3월까지 활동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법적으로 좀 클리어를 해주는 차원에서 노력했던 사람이 바로 그 대가로 강원랜드라고 하는 공기업이 들어가서 사회감사를 하고 돈을 받아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이상한 게요. 예. 당시 강원선거관리위원회는 권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단정했다고 합니다. 단정. 이건 100% 예, 이건 100%다. 위반이다. 그런데 핵심 증인의 진술을 번복하도록 만들었다. 권 의원 쪽이. 그래서 그 목사는 일설에 따르면 그 번복하고 나서 며칠 동안 설교도 못했다는 후문이에요. 그런데 그 의혹까지도 검찰에 제기했다고 합니다. 선관위가. 근데 그걸 검찰이 안 받아들였는데요. 이게 증거 불충분으로 권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는데 이때 그런 무혐의 처분을 내린 강릉지청장이 누군지 아세요? 국정원 수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입니다. 근데 이분은요. 남재준과 7인의 가운데 하나라는 의혹도 받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부패했었구나. 이게 일단 조금이 나온 거라도 이렇게 보면 이런 식의 권력 카르텔이 얼마나 많을까. 그러니까요. 거꾸로도 많겠죠. 최민희 의원은 이게 판사건 누구건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사적 감정에 개입하면 어떻게 검찰이 구형한 거를 똑같이 때리냐. 이거 있잖아요. 만약에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의원님 불안하시지만 확정 판결이 그렇게 나오면 이 사람은 내가 봤을 때 내가 끝까지 쫓아다닐 거야. 그 판사. 이름 알려드릴게요. 이게 강원랜드 같은 국정감사 대상인 공기업 부류가요. 무려 한 200~300개 된다고 해요. 거기에 지난 9년 동안 얼마나 많은 그런 식의 취업비리, 청탁비리, 오죽했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심각하게 느꼈으면 며칠 전에 청와대에서 취업비리 염단하라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왔거든요. 엄단해야 돼요. 네. 그리고 그게 법적으로 안 된다 이런 얘기인데 네. 그럼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그럼요.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수조사하고 있다고도 하고 뭐 제보도 받는다고 하는데 뭐 네. 이런 얘기는 있어요. 그 기간이 한 달밖에 안 돼갖고 다 할 수 있겠냐. 근데 공공기관, 공기업 이런 데 그런 식으로 취업 비리가 되면요. 더군다나 진짜 문재인 대통령 말씀처럼 예. 청년들 일자리가 그렇게 부족한데 다 그런 식으로 일자리 들어가 버려. 아는 사람들이. 네.
공공기관만 뭐 그렇겠냐 하시겠지만 일반 사기업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사기업도. 근데 사기업은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기업도 약간 크지 않은데 이런 네. 데는 예를 들면 권성동 같은 사람들, 정치 권력 있는 사람들 그 지역 내에서만 해도 그렇게 취업시키는 데가 한두 군데가 있냐고요. 네. 그래서 이 건은 저는 뭐 진짜 탈탈탈 털어야 되는 건이 취업비리다. 네, 이렇게 보고 이거를 자꾸 법적으로 뭐 제재할 뭐가 없다. 이건 정말 안 맞는 생각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당장에 이 강원랜드 비리 취업 나오고 난 다음에 청년들이 의욕상실 빽 하고 죽게 생겼어요. 이거를 청산하지 말라고. 그러니까요. 이게 정치보복입니까? 이 시점에 국정감사가 지금 오늘 마무리되잖아요. 대부분은. 네. 이런 게 있더라고요. 여기서 국정주의를 택하신 분들이 있어요. 국민의당. 그러면서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 구적패와 신적패 사이에서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했다면서 국정감사를 자기들끼리 자평하더라고. 근데 신적패가 그거- 어딨어. 아니 근데 저는 그거를 못 들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못 들었을 정도면 별 영향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각 당의 국정감사 자평 뭐 이런 게 보도로 나오는 거 봤는데 신적패와 구적패 사이에서 나름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국민의당이 국정감사 잘했다 이런 거예요. 저는 국민의당 국정감사 생각나는 거 딱 하나 있어요. TBS가 김어준 방송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그거. 근데 그것도 어. 그 문제 제기한 분이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 자주 출연하셨다면서요. 이런 배은 망덕하신 분들. 그때 그래서 그 법적으로 이제 그게 그 유권에서 비슷한 게 나왔는데 교통방송에서의 교통만 해야 된다는 그 규정 자체가 예를 들어 기존의 방송법으로 보면 뭐 보도, 교양, 오락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거기에 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불법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유권 해석이 나오더라고요. 이거 오랜 논쟁이에요. 네, 네. 그리고 방송위원회 때도 예를 들면 CBS. 음. CBS가 종교방송인데 CBS의 시사 프로그램들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 CBS에 대해서 CBS가 민주정부의 우호적이면 막 그때 한나라당이 뭐 난리치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결국은 그 소위 교양의 범위라는 게 굉장히 광범위하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끝난 논쟁을 TBS 콕 찍어가지고 예, 사실 뭐 제가 생각하기엔 자유한국당 쪽에서 김어준이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는 게 정말 아프긴 할 겁니다. 푸나님도 예,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건 있어요. 이게 이를테면 기존의 시각들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여론은 지상파나 조중동이 형성한다. 거기에 이제 정편이 뛰어들었고요. 네. 근데 그 과정에서 팟캐스트라고는 이 분야가 물론 지금 현재 그 네, TBS를 네. 팟캐스트로 분류하기는 어렵지만 네. 팟캐스트 내의 어떤 팟캐스트 주도 세력들이 네. 이런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한 거죠, 이제는. 그렇죠. 그런데 팟캐스트를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1인 미디어고 뭐 지원받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사실은 제멋대로 미디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데 TBS가 고리로서 잡힌 거죠. 예. 어쨌든 뭐 자기 자신들에 대한 뭐 자화자찬 이런 식으로 진짜 핵심 극정주의로 가고 있는 것 같고. 국민의당 그런데 네. 저는 자유한국당은 살아나기가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거는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위대한 시민의 시대 이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맞습니다. 예, 그거는 뭐 적금한 거 조금 정치적 적금을 쓰시다가 그건 이 시대의 흐름에 같이 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건 있죠. 이런 걸 다루다 보면은 향후 미래에는 어떻게 될까도 생각을 막 해보잖아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이 분위기가 저는 예전처럼 되돌리긴 힘들다고 보거든요. 네, 예전처럼 막 이렇게 극렬하게 싸움 붙여가지고 저는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영리하다고 보는 게 국민들끼리 싸움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일단은 네, 그 못하게 만들어놓은 상태에서 여론은 빗발치지 않아요. 예전처럼 막 자유한국당 지지하겠다는 분위기가 없어요. 네. 그러면 이 분위기가 계속 갈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거기서 극심하게 진영 대 싸움으로 해가지고 딱 싸움을 붙여서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갈 거야 하고 막 약간 좀 무소불위에 권력이 휘둘러 버리면 저쪽에 반대쪽에 있던 사람들이 좀 일어나주길 바랬는데 그 국민 쪽 여론이 완전히 죽어버린 상태다 그러니까 보면 지금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진보 보수 대결 구도가 깨진 겁니다. 그렇죠. 예. 이게 근데 신기한 건 북핵 위기가 이렇게 극심한 가운데 되게 이제 색깔론이 통하고 막 이런 시점이잖아요. 그리고 진보 보수 갈등을 불러일으키면 불러일으켜져야 되잖아요. 그거를 차단한 게 문재인의 한반도 외교의 가장 큰 성과라고 저는 생각해요. 한미 공조를 튼튼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가 그 문재인이 초기 한미 공조를 튼튼히 하는 과정에서 불만도 많았지만 지금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그 한미 공조가 튼튼하지 않았다면 다시 말해 이번에 매티스가 와서 문재인의
북핵 위기 대응책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간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무력 시위를 전개하는 것도 외교적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거다. 문재인 대통령하고 똑같은 말을. 그러니까 어느 때보다 한미 공조가 튼튼하다. 이걸 하고 간 것이 진보 보수 구도를 북핵 위기에 카드로도 쓸 수 없게 만든 거죠. 그리고 진짜 코미디 벌어진 거 아시죠? 아주 미국에서 이례적인 예. 관계자 얘기가 나왔잖아요. 밤을 쪼갤 수가 없어서 그랬다. 이 말. 그리고 국회에서 트럼프가 연설하는 건 아주 이례적인 거다. 이렇게. 하도 우리나라 이 특히 언론들이 안철수 씨. 흔드니까. 아우 정말 안철수 씨는 아무 근거도 없이 힘들어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분이고요. 그런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 싶어요. 제가 방송을 이제 정권 교체 이후에 그 어떤 방향성 잡았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일희일비하지 말자가 숨어있는 우리 방송 실훈 같은 거예요. 네. 박성진 막 화내고 비판하지 않고 사드 그게 아니고 기다리고 지켜본다는 의미는 뭐 농반 진반으로 문재인 오용방송 하겠다 이런 개념이 약간 다른 거예요. 네. 오용방송이라는 개념은 그냥 우리끼리 자조적으로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고 사람의 진정성을 믿으면 기다려보자. 그냥 지나가는 법은 없을 거다. 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몇 개월 지난 뒤에 뭔가가 나와요. 그러면 욕했던 사람들이 또 미안해. 그러니까 비판을 할 수 있다고 봐요. 뭐가 잘못됐으면. 근데 조금 예의는 조금. 그러니까 비판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은 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으로 네. 확 놔버리는 형태. 난 문재인 싫어요. 이렇게 놔버리는 형태가 아니라 이건 잘못됐지만 그래도 나는 문재인 대통령 진정성 믿는다. 이렇게 가면 자기들도 나중에 할 말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정치적 스탠스에서 정치인이든 일반인이든 놔버리는 형태로 갔잖아요. 그러면 내가 틀렸던 거를 쉴드 치기 위해서 이상한 형태로 또 같이 더 무리를 뭐랄까 좀 잘못된 형태로 가서 결국에는 이상하게 안티가 돼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내가 말을 놓거나 상대방에 대한 어떤 가치를 놓을 때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도 일희일비하지 말고 지지를 하는데 비판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만 네. 비판하는 방식이 완전히 적으로 돌리는 비판하지 마라. 네. 예, 그렇게 말씀. 그리고 또 비판을 하는 분들에 대한 그 문꿀 오소리, 예, 푸나님을 비롯한 문꿀 오소리님들의 태도도 조금 유연해질 필요가 있겠다. 이 정도 되면은 네, 이제 왜냐면 우리가 이제 누군가가 비판했을 때 막 경직된 반응을 보이는 건 그 비판이 뭐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70%가 계속 유지되는 상황에서 막 이렇게 타격을 줄 때인데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유연하게 비판을 받아들이실 필요도 있겠다. 예, 이런 생각입니다. 지지도 이렇게 확장하는 형태로 가서 그 기반이 좀 넓어지면 네. 개혁은 훨씬 쉬워질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우리 동네 그 어르신들 제가 요새 맨날 하는 일이 어르신들 나들이 인사거든요. 그게 새벽 6시부터 또 가고 막 이래요. 그런데 우리 당 절대 지지 안 하고 과거에 저 만나면 그 문재인 막 욕했던 사람들이 요새 이렇게 바꾸셨어요. 치매 국가 책임제를 예로 들면서 노인한테는 진짜 문재인이가 잘혀 이렇게 그렇게 다 좋아서 지지하고 싶은 명분을 찾고 계시더라고요. 치매 국가 책임제 같은 정책의 홍보를 사실상 우리만 거의 했거든요. 잘하셨어요. 저는 종편이나 이런 데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현실이고요. 네. 자, 알겠고요. 오늘 이번 주도 굉장히 깨먹는 재밌는 방송이었고요. 푸나 화이팅. 뭐야? 크게 좀 해봐 다시. 그래가지고 이 목사를 나중엔 이제 회유해서 그게 진술을 번복하게 만드는 사람이 바로 김아무개 씨라고 하는 사람인데 김 목사의 사촌 동생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였냐면 권성동의 명륜고 동창이고요. 2009년 초선 당시 때 홍보 기획실장을 맡았던 사람이에요. 그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 김 씨, 그러니까 그 목사가 선관위에 가가지고 이건 잘못된 거다라고 이렇게 무마하게끔 만들어준 대표적인 동반 당사자가 강원랜드 사회이사로 사회이사. 발탁돼요. 네. 올해 3월 때, 그러니까 2014년부터 올해 3월까지 활동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법적으로 좀 클리어를 해주는 차원에서 노력했던 사람이 바로 그 대가로 강원랜드라고 하는 공기업이 들어가서 사회감사를 하고 돈을 받아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이상한 게요. 예. 당시 강원선거관리위원회는 권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단정했다고 합니다. 단정. 이건 100% 예, 이건 100% 다. 위반이다. 그런데 핵심 증인의 진술을 범당이라고는 제1야당이 있는데 거기에 당대표부터 지금 뇌물, 난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뇌물이 있냐 아니냐는 차치하고라도 이 양반이 그 홍준표 씨가 대선 토론 때도 계속 뇌물 이야기를 했잖아요.
결국에는 뇌물이라고 보는데 포괄적 뇌물이에요. 어떻게 됐건. 지금 확정 판결도 안 난 사람이고 문제는 그 당에 있는 국회 법사위원장이라고 하는 사람. 법사위원장은 이제 검찰도 뭐 감시를 하지만 결론적으로 사법부 감시 영역이 더 크잖아요. 네. 근데 그 권성동이라고 하는 국회 법사위원장이 얽혀있는 이 문제를 보고 있으면 네. 굉장히 요지경인 게 뭐 권성동 씨가 국회 법사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어쨌다 이런 것보다 지금 강원랜드 관련해가지고요. 좀 굉장히 묘하게 얽혀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교회를 가요. 교회를 가서 돈을 주고 나옵니다. 50만 원 현찰로. 목사님한테, 목사님한테 직접 줬다. 처음에 네.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그 목사 쪽은 이틀 만인가 돌려줬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게 선관위 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불법 선거운동으로. 네. 내가 봤을 때 내가 끝까지 쫓아다닐 거야. 그 판사. 이름 알려드릴게요. 이게 강원랜드 같은 국정감사 대상인 공기업 부류가요. 무려 한 200~300개 된다고 해요. 거기에 지난 9년 동안 얼마나 많은 그런 식의 취업비리, 청탁비리, 오죽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심각하게 느꼈으면 며칠 전에 청와대에서 취업비리 염단하라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왔거든요. 엄단해야 돼요. 네. 그리고 그게 법적으로 안 된다 이런 얘기인데 네. 그럼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그럼요.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수조사하고 있다고도 하고 뭐 제보도 받는다고 하는데 뭐 네. 이런 얘기는 있어요. 그 기간이 한 달밖에 안 돼갖고 다 할 수 있겠냐. 음. 근데 공공기관, 공기업 이런 데에 그런 식으로 취업 비리가 되면요. 더군다나 진짜 문재인 대통령 말씀처럼 예. 청년들 일자리가 그렇게 부족한데 다 그런 식으로 일자리 들어가 버려. 아는 사람들이. 네. 공공기관만 뭐 그렇겠냐 하시겠지만 일반 사기업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사기업도. 근데 그, 사기요. 이게 증거 불충분으로 권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는데 이때 그런 무혐의 처분을 내린 강릉지청장이 누군지 아세요? 국정원 수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입니다. 근데 이분은요. 권성동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저 제일 궁금한 거 하나만 얘기해도 돼요? 예. 제가 홍종학 내정자에 대해서는 정말 언론이 기사를 쏟아내고 있어요. 제가 보기엔 비난성 편파 기사들이 많은데 지금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요. 5.18, 6.25 518명을 뽑았는데 625명이 청탁자다. 그러니까 100%가 청탁자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름! 그런데 기사가 없어요. 권성동. 네, 왜 심층 취재 탐사 보도가 없는 건가요? 이 강원랜드와 권성동 법사위원장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봅니다. 자유한국당 번복하도록 만들었다, 권 의원 쪽이. 그래서 그 목사는 일설에 따르면 그 번복하고 나서 며칠 동안 설교도 못했다는 후문이에요. 그런데 그 의혹까지도 검찰에 제기했다고 합니다, 선관위가. 근데 그걸 검찰이 안 받아들였는데요. 이게 증거 불충분으로 권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는데 이때 그런 무혐의 처분을 내린 강릉지청장이 누군지 아세요? 국정원 수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입니다. 근데 이분은요. 남재준과 7인의 가운데 하나라는 의혹도 받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부패했었구나. 이게 일단 조금이 나온 거라도 이렇게 보면 이런 식의 권력 카르텔이 얼마나 많을까. 그러니까요. 거꾸로도 많겠죠. 최민희 의원은 이게 판사건 누구건 로버트가 아니기 때문에 사적 감정에 개입하면 어떻게 검찰이 구형한 거를 똑같이 때리냐. 이거 있잖아요. 만약에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의원님 불안불안하시지만 확정 판결이 그렇게 나오면 이 사람은